안녕하세요, 김윤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관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굿모닝 차차차 시간에는요, 장마철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는요, 천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살림법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생생한 실생활 정보 알려드리는 톡톡 생활경제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식인데요. 생선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회를 좋아하는데 저도요. 회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꺼리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죠. 맞아요. 그렇죠. 여름엔 이렇게 저렇게 이제 회 관련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설상가상 최근에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광어 양식장에서 수은 검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은 같은 경우에 위험하기는 하지만 평균 0.5mg 이하라면 먹어도 이게 계속 배출이 됩니다. 그렇죠. 몸 밖으로.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번 그 해당 광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0.8mg의 이제 수은 검출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비상지휘보, 특히 경남 쪽에 굉장히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은은 이제 중금속이고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발견했다고 하면은 회수를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됐죠? 현재 이 부산 이제 기장 양식장에서 이 회들이 어디 갔나 봤더니 이제 수영, 동래, 해운대 횟집 그리고 울산, 경주까지도 퍼진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회라는 게 공급하고 빨리 소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랴부랴 회수에 나섰지만 상당수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소비가 됐다. 저것은 누군가의 소비자가 드신 거죠. 드신 거여가지고 이제 해수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 광어 양식장 같은 경우에 특히 저 수은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어떻게 초과량이 검출이 됐을까? 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랑어, 고등어, 잡어 등을 함께 양식을 하는데 그때 사료 중에서도 이제 생사료를 좀 썼다라고 해요. 그것이 좀 수은이 좀 오염이 되면서 옆에 광어 양식장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가. 현재 뭐 철저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미 뭐 90% 이상이 소비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미 드신 분들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은이 쌓이면은 뭐 좋지 않겠죠, 당연히. 수은 중독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수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한데요. 잠복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가 나오는 첫 번째 현상이 이제 발열, 오한, 호흡곤란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회 드셨고 이런 것들이 오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수은 중독의 질환이 이제 안면 마비, 턱 마비 등이라고 해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어눌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이긴 하니까. 아마도 스스로 좀 자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뭐 수은 검출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사실 여름에는 수은뿐만 아니라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또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또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의해야 될 계절이 바로 여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회 관련,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요즘 내수도 안 좋은데 또 우리 횟집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그럴 텐데요. 주의해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회 관련 또 다른 가장 큰 질환이 바로 이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주범이고 강력합니다. 이건 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제 치명적인 병이기도 하고 8월에서 뭐 10월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요. 비브리오 폐혈증 역시도 이제 걸리게 되면은 오한, 뭐 발연,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를 먹어야 되느냐? 일단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만성 간질환,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일단은 여름철에 해산물은 좀 스스로 피하시면은 좋겠다. 그러니까 날 것을 좀 피하셔라. 그렇습니다. 하고 꼭 생선을 드시면은 역시 가열해가지고 그 고기를 생선을 드시면 될 것 같고 날 것을 먹어야 될 경우에는 수돗물에 계속 한 3번 이상은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야 되고 사용했던 조리 도구는 반드시 열탕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주부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산물 여름에 처리할 때는 꼭 장갑을 끼시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브리오 폐혈증이 먹어서도 감염이 되지만 이렇게 살갗에 쓸려서도 조리하다가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장갑을
착용하시라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예, 이래저래 건강에 치명적인 것들이 많은 계절이 여름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끝나면 곧 휴가철이 찾아올 텐데요. 운전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네. 톨게이트에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우리 주변의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도 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땠다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 기존에는 저 하이패스 단말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에 가가지고 하던가 인터넷에서 온라인 주문을 해야 되던가 해서 한 번 설치를 안 하면 옆에 그냥 하이패스로 가는 사람을 부럽게만 바라보고 본인은 돈을 내게 되는데 이제는 업무 협약이 체결이 돼서 G땡 편의점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저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판매 모델은 무선 적외선 이제 방식이다. 그러니까 뭐 거의 그렇게 쑥 지나가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단말기를 사고 보통 하이패스 카드, 신용카드 같은 것들 꼽잖아요. 꼽는 그 부분은 다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번 모델의 가격대를 좀 봤더니 39,800원, 그러니까 4만 원대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런저런 해서 최대 10% 할인까지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휴가 떠나기 전에 내가 뭐 언제 톨게이트에 가서 저거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제 편의점에서 사서 앞에다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톨게이트에서 저도 하이패스를 샀는데 거의 현장에서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돼요. 해주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산 하이패스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긴 본인의 노력이 약간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그러니까 사가지고요 US 케이블을 꼽아서 뭐 본인의 PC나 컴퓨터를 통해서 일단은 자신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이 과정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앞에 여기 왼쪽 위에다 딱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편의점에서도 하이패스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운전자분들은 더 편리해지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기내식 대란이라고 하죠. 큰 문제인데 오늘 나온 뉴스를 좀 보니까 어떻게든 그 아시아나 측에서는 이걸 메우려고 뭐 샌드위치 같은 것들로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요. 승객도 배를 골고 있지만은 지금 객실 승무원, 조종사분들도 기내식이 없어서 지금 배가 고픈 채로 좀 운항을 하고 있어서 안전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일 기내식 공급 대란, 이른바 노밀 사태가 일어난 뒤 기내식 없이 운항한 아시아나 항공편은 100편이 넘습니다. 일부 국제선에는 기장 등 승무원용 기내식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기장, 승무원 등 직원들은 샌드위치 등을 싸오거나 탑승 직전 편의점에 사와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승무원 상당수는 비행 시작 직전까지도 기내식 제공 여부를 공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중독 등 안전상의 이유로 승무원이 외부 음식을 기내로 반입하거나 운항 중 먹는 건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 측이 승무원들에게 개별 구매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지하는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인터넷과 SNS 등에는 승객 불만 응대를 맡은 아시아나 지상요원도 식사를 걸렀다는 주장도 올라왔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조종사 기내식이 안 실린 건 한 개 항공편뿐이었다며 객실 승무원용 기내식 제공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승무원 식사는 그제부터 정상 제공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시아나 직원들은 내일 촛불 집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묻는 방안을 SNS 단체 대화방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정다은입니다. 네, 주부들을 위한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인데요. 자, 7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혜정 씨는 휴가 계획 있나요? 제가 휴가 계획을 잡으려고 보니까 이제 성수기라서 항공료가 너무 비싸서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김현욱 씨는요? 저도 언제 갈지 지금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가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자, 아마 많이들 가긴 가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이유가 숙박비도 계산해야 되고 항공료도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특히 주부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생활비를 바짝 줄일 수 있는 생활 비법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단돈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살림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살림구단 엄지척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똑똑하게 줄이자. 1,000원 살림법. 휴가철에 도움이 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지연 살림 전문가 나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최은정 과학교육학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저희도 소개는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좀 의심스럽긴 해요. 네. 단돈 1,000원. 요즘에 그 1,000원이면 진짜 할 게 별로 없는데. 맞습니다. 이 1,000원을 가지고 살림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휴가 가셔야 되잖아요. 아니, 1,000원으로 집안을 아주 알뜰하게 살뜰하게 깔끔하게 네.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네. 제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떤 방법이 있을지 네, 기대되는데요. 네, 그렇죠. 네. 먼저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음식물이 금방 상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보관하기도 쉽지 않고요. 맞아요. 사실은 실온 보관해야 되는 음식물들도 여름철에는 다 냉장고로 들어오거든요. 맞아. 아, 어제 안 그래도 제가 김밥을 사가지고 먹고 반 개 정도를 남겨가지고 식탁에 네. 놔뒀거든요. 아침에 나올 때 식탁에 있더라고요. 이제 먹어야지. 그리고 까서 먹었어요. 네. 약간 시큼하더군요. 그쵸. 아우, 맞아요. 네. 그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먹었어요. 건강하십니다. 괜찮으시고 어쩐지 오늘 아침에 자꾸 화장실을 들어가시는 게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닌가 예, 싶은데요. 예. 사실 국 같은 경우도요. 겨울철에는 아침에 끓였다가 희한해. 저녁 때 또 끓여도 금방 되거든요. 식더라고요. 근데 금방 상하게 돼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바로바로 냉장고 안으로 맞아요, 넣을 맞아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이제 냉장고 한번 열 때마다 쾌쾌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단돈 1,000원으로 네. 이제 냉장고 쾌쾌한 냄새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탈취제. 네, 탈취제를 탈취제 준비하셨군요. 만들어드릴게요. 예. 예. 단돈 1,000원으로 가능할지 궁금한데 어떤 재료인가요? 네, 정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네. 요즘 아마 이 과일 많이 드실 텐데요. 네, 과일이랑 수박 말고요. 참외? 또 여름 과일. 네, 맞습니다. 음. 오늘은 참외를 가지고 노란색 탈취제. 참외. 아, 요즘 뭐 마트 가면 많잖아요. 네, 마트 가면 정말 저렴하게 많이 사실 수 있거든요. 네. 참외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꽤 비쌌어요. 참외 먹으려고 하면요. 네, 네, 근데 네. 불과 한 이번 달 들어서 7월 정도 되니까 네.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네. 어제 저 마트 갔었거든요. 예. 마트 가서 얼마예요? 참외 12개짜리를 샀는데 10,000원이더라고요. 오. 10,000원이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참외 하나당 800. 네네, 그렇죠. 얼마 이제 꼴이네. 1,000원이 안 되니까 네, 1,000원 네. 살림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참외 하나. 네. 지금 뭐 여기 그렇습니다. 한 4개 정도 지금 여러분께서 그죠. 보고 계신데 네. 뭐야, 그럼 참외를 1,000원에 사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참외는 드시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렇죠. 드신 다음에 뭔가를 활용해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드신 다음에 과육은 일단 드시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참외인데요. 음. 요즘 이렇게 아우, 맛있겠다. 노랗고 하얀 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참외들이 맛있는 참외입니다. 네. 일단 당연히 과육은 드셔야 되고요. 네. 오늘 탈취제로 활용할 것은 이걸 가지고 껍질. 껍질. 처음에 껍질로 어. 가지고 탈취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껍질은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뭐 네. 무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과육은 저렴하게. 제가 먹을게요. 네, 과육은 드시고요. 최대한 근데 네. 그 껍질을 활용하실 때는 조금은 얇게 깎아주세요. 아. 네네. 아, 이거를 그 얇게 조금은 깎아야 먹을 게 또 깎아주시고요. 많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 정말 칼질 잘 못하는 분들은 네. 껍질을 두껍게 깎으시더라고.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참외를 이렇게 깎아주시고요.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참외 껍질 이미 깎아놓은 껍질이 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일단 아. 과육은 드셔야 돼요. 다 이거는. 안 깎는 건가요? 네네. 다 깎아드릴까요? 네, 안 깎는 걸로 할게요. 시간 농담, 관계상. 농담, 예. 네, 이렇게 껍질을 네, 활용해 네, 주시면 네. 돼요. 예, 예. 근데 이 껍질을 그냥 탈취제로 쓰시면 예.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아, 맞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맞아요. 썩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오히려 더 썩을 수가 있거든요. 예, 깎아볼게요, 제가. 남성들도 깎아야 되니까. 네. 이거 이렇게 놔두면은 네. 사실은 이 냄새 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벌레도 참외 껍질 같은 거 이제 한 번에 못 버리니까 네. 좀 모아두잖아요. 엄청 쾌쾌한 냄새 날 뿐만 아니라 네. 날파리가 낍니다. 맞습니다. 요즘 근데 초파리 참외 많이 피죠. 껍질을 많이 안 깎아보셨나 봐요. 엄청 왜요? 두껍게. 저 좀 잘 그래도 잘 깎았습니까? 깎으시는데요. 네, 생각보다는 잘 깎으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남성분들 칼질 잘 못해요, 원래. 그러니까 예. 살림 하신다 해도 제가 못 믿었었는데 오늘부터 예. 이제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엄청 잘 깎죠? 예. 이렇게 해서 집에서는 네. 참외를 드시면 돼요. 특히 저희 그 네. 아들, 딸, 네. 쌍둥이가 참외를 참외를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네.
시우시언이를 대신해 제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과육은 먹고 네, 과육은 맛있게 먹고 남은 껍질을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과육 드시고 자 껍질 가지고 활용해 이러면서 이거 그냥 어떻게 드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탈취제를 만들죠? 직접 네. 이거를 그냥 하면 이제 뭐 썩고 네. 냄새 나고 초파리도 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줍니다. 아, 근데 말려주는 거죠. 네네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는 금방 말릴 수 있지만 네. 밖에 혹시 다 햇빛에다 네. 내놓고 말려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냥 신문지 깔아놓고 네. 수분 흡수되게끔 해서 네네네. 그냥 햇빛에다가 말리셔도 되는데 근데 햇빛에다 말리실 때는 요즘 같은 날은 네네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식품 건조기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말리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전자레인지에 간단하게 딱 3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3분만 돌려주시는 네, 거죠. 3분 제가 돌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3분만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방금 제가 깎은 경우는 조금 얇게 깎았기 때문에 네. 3분이면 되는데요. 네. 이제 김현욱 씨가 깎은 경우는 두껍게 깎았기 약간.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전자레인지 보시고요. 한 뭐 3분 또 보셔서 바짝 마르지 않았다 그러면 4분 이렇게 시간을 뭐 한 10초, 10초씩만 더 계속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최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저 과학 전문가께서 네. 이걸로 탈취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네. 전문가께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 곽지연 전문가님이 미모만큼이나 또 현명하셔가지고 네. 아주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신 건데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악취를 잡는 데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악취가 나는 그런 이제 분자들을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냄새로 덮어주고 그러면 이제 악취를 좀 많이 극복할 수 있거든요. 아, 우리가 그 향수가 그런 향수 같은 경우에는 덮어주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덮어주는데 네. 또 이제 향수에 또 알코올 같은 입자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또 이제 잡내를 자꾸 날아가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는군요. 네네. 그런데 네. 일단 이제 이 참외 같은 경우에는 섬유소가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이 섬유소가 천연 고분자 화합물 아주 그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악취 분자들을 잘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물 네.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잡아주는군요. 이렇게 네, 그물로 네. 딱 잡듯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참외 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바싹 말려도 약간의 참외 향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참외 향이 이른바 천연향으로 에스테르 계통의 화합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 이제 향이 이게 샥 나니까 또 역시나 냉장고 악취를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냉장고 외에도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참외 껍질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사실 과일 껍질 가지고 장아찌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네. 참외 껍질로 장아찌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소금에 살짝 절었다가요, 고추장 버무려서 한 열흘 정도 두면 장아찌로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참외 껍질로 이제 여름 휴가 떠나시잖아요. 네네. 그럼 화분에 물 주기가 조금 난감할 때가 있는데 예. 그럴 때 껍질을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화분에다가? 네. 노란 부분이 위쪽으로 네, 하얀 부분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하게끔 그럼 흙이 좀 마르는 걸 방지해 줄 수 있고요. 아. 어느 정도 수분도 공급해주고 영양도 공급해주는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날파리 꼬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옆에 계피를 통계피 같은 걸 좀 놔두시면 훨씬 그 화분 관리하는 데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 탈취제니까 냉장고에다가 넣는 것도 좋겠지만 네. 냄새 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신발장도 그렇고. 아, 맞아요. 네. 이 여름철에 특히 이제 꿉꿉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장소에다가 좀 넣으시면 여러모로 탈취하는 데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발장도 그렇고. 네, 신발장, 쓰레기통. 옷장, 쓰레기통. 쓰레기통도 냄새 많이 나니까 네네. 그냥 버리시지 말고요. 한번 말렸다가 네. 거기 위에다 얹어놓으면 훨씬 냄새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자, 사항은 이게 이제 천연 물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냉장고 내에서는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이제 냉장고 외 다른 장소의 경우에는 빨리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 사이에 이제 3분이 흘렀어요. 네. 3분이 흘렀습니다. 네. 예, 3분이 오늘 이렇게 뜨겁- 긴지 몰랐네요. 네. 네. 자, 참외 껍질 탈취제, 일반 탈취제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 면이 네. 좋을까요? 이제 일반적인 탈취제 우리가 이제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방향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좀 이제 더구나 장마철에 냄새 나면 막 네. 열심히 뿌리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분이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냄새를 덮기 위해서 인공 향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에탄올이 우리가 워낙에 소득
소독할 때 다 사용하다 보니까 유해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호흡기로 들어와서 안전한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환기에 유의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여러 가지 첨가물이 또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뭐 천연 물질이니까 아주 이제 좋은 그런 이제 탈취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우 지금 나왔는데 뜨끈뜨끈해요. 네, 뜨끈뜨끈하죠. 예. 이거 이제 어떻게 활용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꺼내실 아이고, 때는 뜨거우니까 예. 좀 조심하시고요. 예. 뭐 장갑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 잠깐만 두시면 금방 마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살짝 조금 두껍게 깎은 데는 덜 마르긴 했는데요. 이런 거는 보셔서 조금 더 전자레인지 돌려주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아까 얇게 깎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금방 제가 마르기 그러니까 위해서. 얇게 왜 깎아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두개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돌려주시면 훨씬 더 바삭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외 껍질이 어느 정도 말랐으면요. 양파망. 집에 보면 양파망 있죠. 이 양파망은 정말 여러모로 쓸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뭐 이 집안 곳곳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파망이 이제 크니까 그렇게 좀 짧게 잘라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양파망을 집에서 수세미로도 잘 사용하거든요. 아, 그래요? 여름철에는 수세미에도 세균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양파망을 활용하면요. 때도 잘 벗겨지지만 그 금방 마르니까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망에다가 참외를 넣었으니까 이제 참외망이네요. 네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냉장고 안에다 넣어주셔도 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신발장 안도 좋고요. 옷장 안에 이렇게 냄새 나는 데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네요. 네. 그냥 망에다가 말린 참외 껍질을 넣어서 필요한 곳에다 두기만 하면 냄새가 사라진다. 간단하죠. 냉장고에 다른 곳은 바싹 말려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양파망뿐만 아니라요. 집에 올라간 스타킹 많이 있잖아요. 버릴 때마다 굉장히 아까워요. 다행히 새 겁니다. 누가 신던 건 아니고요. 근데 그냥 신던 거 올라간 거 집에서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넣어서도 활용.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서 이제 참외 껍질 넣어주세요. 몇 개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양파망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은 뭐라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쓰는 그 우리 국물 낼 때 쓰는 다시팩 있죠? 다시팩. 거기다가 거기다가도 넣어서 국물팩에다가도 넣어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둬도 되겠네. 네, 옷장 같은 경우는 바짝 말린 다음에 지금은 좀 물기가 있는데요. 옷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아서 넣어주시면 훨씬 아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우리가 천원 살림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000원도 안 드는 껍질 자체는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냉장고 탈취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굉장히 쉬워요. 참외 껍질, 망,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집에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참외 껍질을 전자레인지에 3분간만 돌려서 말린 다음에 양파 망이라든지 스타킹에다가 담아서 묶어서 필요한 곳에다가 갖다가 탈취제로 쓰시면 된다. 이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살림 비법은 뭔가요? 요즘 가방 예쁜 거 많이 드시죠? 가방은 좀 비싸요. 고가인데 좀 지저분해진 경우 세탁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가죽 가방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좀 힘들어요. 만약에 사용하다가 막 곰팡이가 쓸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지저분해졌다. 그러면은 두 분은 가방을 버리시나요? 저는 일단 가방이 없어요. 여성분들이 가방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성분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가방은 가죽 전문 무슨 그 닦는 게 있더라고요. 클리너. 그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던데, 근데 그게 비싸요. 설마 그걸 사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오늘 1,000원 건데. 비법이니까요. 그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물티슈로 열심히 닦아봤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물티슈로 닦으면 그때는 깨끗해졌나 싶은데 막상 또 그대로 쓰다 마르고 나면 금방 지저분해지거든요. 1,000원으로 우리 가방을 깨끗하게 닦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솔깃하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가방도 가죽 가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소재에 따라서 좀 다르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가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네, 이런 가방 여성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드시죠? 이거 보니까 요거는 좀 중년 분이 드시는 가방이고. 가죽 소재고 요거는 에나멜인가요? 네네, 맞아요. 에나멜 소재거든요. 재질 자체가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가죽과 에나멜. 네, 이거는 일단은 통 가죽 가방이에요. 네. 가죽 가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에나멜 소재의 가방입니다. 이거를 좀 다르게 1,000원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죽 가방은 1,000원도 안 하는 보습 크림 있죠. 요즘 1,000원 샵 같은 데 가면 1,000원도 안 하는 경우 많고요. 인터넷으로 사면 더 저렴하게 900원대, 800원대도 사실 수 있는 보습 크림으로 가죽 가방 닦아주시고요. 보습 크림으로. 그리고 또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도 버리지 말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크림도 활용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에나멜 같은 경우는 보습 크림 말고요. 에나멜은 아세톤으로 닦아줍니다. 아세톤도 그냥 약국 가시면 사실 수 있는데 맞아요. 인터넷 최저가는 600원이라고 합니다. 아세톤이면은 이거 저 매니큐어 지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집에 많이 있죠. 다 여성분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요. 맞아요. 근데 그 매니큐어 지우를 뿐만 아니라 에나멜 재질의 가방을 닦을 수가 있다. 네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방법을 좀. 네, 먼저 네. 가죽 가방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가죽 가방은 방금 전에 뭘로 닦는다고 말씀드렸죠? 보습 크림이라고 보습 크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네. 보습 크림으로 닦아주셔도 되는데 이게 천연 가죽인 경우, 조금 통 가죽인 경우는 안 닦이고 오히려 얼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보습 크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가죽 가방 안쪽에다가 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묻혀서, 모르니까. 네, 뭐 얼룩이 생겨도 괜찮은데 요런데 안쪽에다가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테스트를 일단 해봐야겠구나. 네네. 그렇죠. 가죽 가방 깨끗하게 닦는 방법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무턱대고 보습 이 크림을 발랐는데 망가질 수가 있어요. 얼룩이 졌다. 네. 그럼 저희는 괜찮은데 과학 전문가께 치명적일 수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예요? 연락이 닦이는 줄 알았더니 얼룩이 더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연락처는 남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비싼 가방 망가지면 진짜 가슴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네. 이제 마른 청 같은 거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네.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습 크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보습 크림을 가방에다가 직접 바르지는 마세요. 그러면 조금 닦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 그러니까 마른 천에다가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묻혀서 네. 해주시고요. 이제 묻힌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부비 문질러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수건에다가 이제 이거를 좀 네. 묻힌 다음에, 네네. 그죠? 너무 다음에 직접적으로 닦긴 하지 네. 말아라. 네, 이 그리고 얘기인 수건에 어느 정도 스며든 다음에 그다음에 닦아주시면 돼요. 가방 보시면요. 좀 손잡이 같은 부분에 손잡이가 많이 이 때가 부분이 뜨죠. 좀 네. 얼룩이 네. 까맣게. 손잡이 까맣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가방은 그나마 조금 깨끗한 네. 편이긴 한데 지저분해진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뭐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곰팡이 쓸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맞아요. 특히 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가방 그냥 막 보관해 두면은 네, 네. 어느 순간에 들려고 보면은 막 까맣게 하얗게 막 곰팡이 쓸어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닦아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앞쪽을 네. 닦았는데요. 네. 예. 우리 또 그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 네, 곽 선생님께서 이제 자세히 알려주셨지만 네. 이 가죽은 이제 재질이라든지 무드질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상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반드시 이 안쪽에 시험해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보습 크림도 또 이제 워낙에 들어있는 성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유통기한 지난 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이런 크림 속에 이 방부제 성분들이 사실 들어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괜찮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만 썩은 크림은 좀 그렇죠. 냄새가 이상하거나 이런 네, 거는 네. 이제 우리 피부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네. 가죽도 마찬가지로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예. 내 피부보다 더 소중한 가방인 경우에는 이제 이 유통기한이 지난 크림을 사용하는 걸 조금 내 상가하시면 피부는 좋겠습니다. 타고났지만 가방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네. 소중하니까. 네, 지금 열심히 닦고 네. 있는데요. 네. 반들반들하네요. 네. 확실히 좀 윤기가 느껴지고 일단은 예. 야. 네. 깨끗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야. 새 가방이라고 하면 좀 거짓말일지 모르겠지만 예. 야. 그래도 이렇게 네. 보면 오, 네. 오. 반짝반짝한 게 네. 아까보다 야, 화려하게 윤기가 나고. 네, 윤기가 납니다. 깨끗하고 네. 좋습니다. 어. 네. 네,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
뭐 뒤쪽도 특히 또 뭐 이런 안쪽 같은 경우 바닥, 밑바닥 이런 데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근데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보습크림만 있으면 집에 있는 그냥 마른 천으로 그냥 깨끗하게만 닦아주면 이게 아무래도 무엇보다 또 윤기를 나기 위해서 딱 보기에는 정말 새 가방처럼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분들은 가방을 닦지만 보통 남자들은 차를 닦거든요. 차를 보습크림으로 닦으면 어떨까 들었는데 그건 안 되겠죠. 우선 원리가 궁금해요. 네. 일단 이제 보습크림이 우리 이제 피부에도 양분을 주고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보습크림 성분 중에서는 글리세린이라든지 오일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염물을 잘 닦아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영양 성분들이 들어 있다 보니까 가죽에도 역시나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자분들한테 소중한 가방만큼이나 남자분들한테 소중한 차. 그런데 차 위에 물론 이제 보습크림으로 닦아도 뭐 약간 기름기 있는 얼룩 같은 거는 잘 제거할 수 있고 또 이제 표면이 코팅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리고 차 안에 가죽 시트가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이걸 닦으면 좋겠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가죽 재질의 가방은 닦았어요. 에나멜도 닦으셔야 돼요. 네네. 가죽 가방 뭐 뿐만 아니라요. 가죽 소재들이 집에 많이 있어요. 맞아요. 가죽 신발도 있고요. 가죽 소파. 옷, 뭐 가죽 바지 입으신 소파. 분들도 있고 소파. 소파도 이렇게 보습크림으로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습크림이 또 좋은 점 하나는 집안에 요즘 샤워하고 나면은 김이 거울에 엄청 서려 있잖아요. 맞아요. 김서림이 심할 때 그 전에 이제 보습크림을 거울을 한번 욕실 거울을 닦아주는 거예요. 닦고 나면 그 다음에 샤워하고 나와도 김서림 방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욕탕에. 네, 정말 욕실에서. 짜증나죠. 샤워한 다음에 빨리 머리 말리고 해야 되는데 안 보여. 김이 쏠려 있으면 이걸 기다릴 수도 없고 뭘로 닦아대도 사실은 잘 안 닦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얇은 막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수증기가 와서 응결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는 에나멜 소재는 에나멜 소재는 일단은 예쁘고 관리하기도 비교적 쉬운 편이라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늘 반팩이 이렇게 나니까. 근데 스크래치, 흠집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어디 살짝만 부딪혀도 하얗게 스크래치 나 있거나 금방 이렇게 뭐 눈에 띄게 흠집이 나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아세톤으로 닦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원도 하지 않는 인터넷으로 사면 600원, 약국 가서 사면 1,000원 안 한 900원 정도 하는 아세톤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세톤도 마찬가지로요. 간단해요. 저는 이렇게 어렵고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되고 시간 걸리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한 번에 맞아요. 간편한 게 키포인트죠. 그런 게 좋거든요. 이제 아세톤을 마른 천에다가 묻혀줘서 똑같이 묻혀준 다음에 흠집 그냥 부분을 닦으면 쓱쓱쓱.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비 오는 날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또 이렇게 얼룩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만 한 번 닿아도 금방 얼룩이 져요. 그러네. 지금 뭐 쳤네요. 네네. 근데 이거 물티슈로 닦아주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얼룩 그대로 남습니다. 보이시죠? 맞아요. 네네. 물티슈로 닦으면 닦을 때는 그냥 물이 묻어 있으니까 모르는데 마른 다음에는 얼룩이 그대로 지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아세톤을 살짝 묻힌 그 천인데요. 천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세톤을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세톤도 그냥 우리 가정에서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아세톤, 가정용 아세톤으로 닦아주시는 게 성분이 너무 독할 수 있으니까요. 독하지 않은 걸로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아세톤을 과하게 바르면 망가질 수 있다. 너무 과하지 않게.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돼요. 맞아요. 뭐든지. 적당히 마른 천에 묻혀서 닦아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세톤이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매니큐어를 지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독한 성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화합물을 일단 나눌 때 친수성, 그럼 물하고 친한 거 아니면 친유성 기름하고 친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녹든지 기름에 녹든지 둘 중에 하나 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세톤은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강력한 용제라서 뭐 세상에 녹일 거 뭐 못 녹일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녹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할 때가 있냐면 뭐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버스에서 이제 카드 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전부 다 코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카드를 녹일 때 제가 아세톤을 활용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가? 네, 완전히
플라스틱 그 카드가 다 녹아버리거든요. 이제 원액 아세톤 속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실험에 사용하는 거는 뭐 99.9%의 아세톤이고 그건 정말로 너무나 이제 강력하고요. 근데 약국에 파는 아세톤은 원액이 아니라 이미 희석된 상태예요. 그리고 매니큐어 지울 때도 그래서 많이 희석된 상태긴 한데 그래도 워낙 이제 용해력이 커서 지금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산림 전문가 스님께서 어떻게 지우시나요? 살살살살 하면서 부드럽게 여러 번 지금 하시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처음에 아까 이제 천연 가죽 소재 가방도 안쪽에 시험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 에나벨 소재도 워낙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쪽에 시험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얼룩이 그 심한 부분만 이렇게 살살살살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닦았어요. 말씀드리는 중에. 아세톤으로 하고 지금 보습크림을 다시 또 바르고 계신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요, 일단은 아세톤으로 지웠는데 지운 부분은 조금 까맣게 얼룩이 많이 묻어났거든요. 네, 이게 수건이 커서 잘 보이진 않는데 얼룩이 많이 묻어났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도 많이 지저분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묻어 있었어요? 네, 이제 뭐 까만색이라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닦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요. 때가 많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보습크림을 이어서 바른 이유는 다시 광택을 주기 위해서.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 아까 이 부분에 얼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얼룩이 많이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싹 없어지고 광택이 나요. 야, 정말 감쪽 같다. 근데 이제 흠집이 이렇게 좀 사라진 것도 이렇게 약간 패여 있던 것도 살짝 녹이니까 이제 평평해지면서 괜찮아진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 닦기 전의 모습하고 닦고 후의 모습이 깨끗하죠. 너무 다르죠. 에나벨은 이런 느낌으로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짝반짝한 때문에 이제 드는 건데 사실 탁해지거나 뭐가 묻으면 짜증나죠. 그런데 아세톤을 딴 데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이제 또 우리 스티커 같은 거 잘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선크림이 또 대단히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선크림을 좀 발라서 한나절 뒀다가 떼내도 되는데 그래도 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최후에는 이제 아세톤을 쓸 수 있거든요. 그 불법 주차 딱지 뭐 이런 거요? 네, 잘 붙으시나요 혹시? 절대 그러시는 않으실 것 같은데.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주차구역 밖에다가 차를 세워놓잖아요. 그걸 꼭 붙여놓으세요. 또 생방송하고 물론 질서는 지켜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떨어지거든요, 이거. 그때도 아세톤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 활용하면 가능하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왜 이제 요리할 때도 너무 잘 드는 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요리하다가 손을 다칠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세톤의 용해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표면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리에 붙은 뭐 이렇게 그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을 또 활용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제 나무에 붙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나무로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거의 위에 접착 시트를 붙여놓거나 또 위에 이제 뭔가 페인트 칠 같은 걸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아세톤이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용해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정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아세톤은 이제 휘발성이 정말 이제 크거든요. 그러면 호흡기로 다 들어올 수 있어서 반드시 환기하면서 또 이제 불도 잘 붙어요. 그래서 위험하군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비행기에 이제 우리 탈 때 이제 항상 그 액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게 아세톤을 많이 검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세톤이 액체 폭탄의 원료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원액 아세톤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더 겁을 주는 이유는 워낙에 이제 그 강력한 화합물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해서 사용하시라고. 뭐든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아세톤이 또 그 중에 하나다. 왜냐면 우리가 매니큐어를 지우고 지금 뭐 가죽 가방이라든지 또는 에나멜 재질의 가방을 지우니까 그냥 함부로 활용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자, 이거 어떻게 닦는지 뭐 쉬운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쉽긴 하지만 자, 준비물은 보습크림과 마른 수건. 마른 수건에 보습크림을 묻히고 가방에 보습크림을 하면 정말 간단하네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에나멜 가방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세톤과 마른 수건, 그리고 마른 수건에 아세톤을 소량 묻힌 뒤 흠난 곳을 아세톤으로 문지르고 마지막으로 보습크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0원 살림법 지금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또 있죠? 네, 세 번째 천원. 네, 1000원. 네, 1000원 살림법인데 천연 살림법입니다. 일석이조네요. 천원 살림법. 알려드릴 세 번째 비법은요. 표백이에요. 표백? 네. 표백이라고 하면은 하얗게 만드는. 그렇죠. 특히 요즘 여름철에 아무래도 밝은 색상의 옷을 많이 입게 되잖아요.
흰 티셔츠 입었어요. 아우, 여름철에 누래지죠. 진짜. 땀 흘렸던 특히 겨드랑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람 그 몸에도 기름이 있잖아요. 네, 여기 누렇게 변색이 되면요. 네. 이거 그냥 아무리 물빨래 해도 세탁기 아무리 돌려도 네, 그냥 잘안 누런 되죠. 채로 남아 있고요. 네. 이거 이제 그것 때문에 옷 하나 버리게 되고 안 맞아요. 입게 되고 결국에는 그냥 걸레로 쓰게 되고 네, 그렇게 네, 되거든요. 네. 오늘 1,000원 어떻게 보면 1,000원도 들지 않습니다. 네. 오늘 표백 깨끗하게 해줄 방법 세 번째는요. 달걀이에요. 네. 달걀. 네, 네. 달걀은 뭐 집에 다 뭐 엄청난 그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네. 예, 항상 프라이 거의 뭐 저희 집에는 달고 먹다시피 네. 예, 그렇게 저희 먹는데 아들도. 그러고 나면 네. 껍질은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먹고 먹게 나면 되면. 껍데기가 항상 남잖아요. 네. 요즘 달걀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30개짜리 사면 뭐 6, 7천 원이면 살 수 맞아요.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하나당 뭐 200원, 300원 뭐 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요. 예. 뭐 1,000원도 안 되는 거의 공짜로 네. 살림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이제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달걀 껍데기가 달걀 먹고 나면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버리지 말고 그냥 싱크대 한 켠에다가 모아두세요. 모아뒀다가. 그릇 만들어놔서 모아두신 다음에 그냥 여기저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달걀 껍데기로 행주를 한번 삶아볼 건데요. 여름철에 근데 행주도 아무래도 천이다 보니까 네. 상하지 않을까요? 같이 돌리면? 네, 돌리지 않고 이제 물에다가 넣고 같이 펄펄 삶을 거거든요. 근데 행주 이렇게 지저분해지기 쉬워요. 네. 여름철에는 특히 한 번만 닦고 나면 항상 젖어 있는 데기 때문에 세균도 많고요. 지저분한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아이고 행주. 네, 예, 지저분한 하얘야 되는데 네. 행주 자체가 이렇게 더러워요. 네. 예, 아우 그렇죠. 보기만 해도 세균이 득실득실할 것 같은 이 느낌. 네, 뭐 화장실 네. 변기보다도 아유, 세균 이 맞아, 행주도 맞아. 뭐 아, 세균이 몇 깜짝 배나 놀랄 때가 높나 있죠. 이런 수분과 얘기가 양분이 다 있거든요. 있으니까 네. 세균 곰팡이 정말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달걀 껍데기와 함께 넣고 그냥 삶아주기만 하면 그냥 돼요. 역시 네. 달걀 간단합니다. 껍데기에 물 붓고 네, 행주 넣고. 달걀 껍데기 그냥 조금 부셔주셔도 되고요. 네. 네. 그냥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행주가 아니고 그냥 옷이다 싶으면 네.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양파망 있죠. 음. 양파망에 넣어서 함께 그렇죠. 삶아주시면 안 그러면 이제 됩니다. 그 껍데기 조각들이 네. 옷에 묻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망을 좀 네. 활용하시라 이 말씀이고 그냥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 붓고 그냥 끓이면 되는 거군요. 네. 찌개네 찌개. 네. 찌개 행주를 끓듯이. 좀 나중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일단 팔팔 끓인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냥 맹물에다가 다른 거 넣지 않고 계란 껍질만 지금 넣었는데 이게 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원리죠?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달걀 껍데기 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성분이 탄산칼슘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 탄산칼슘 이 상태를 물에다가 이제 이 녹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끓여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염기성인 물질이 이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네. 약간 약염기성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세탁용 세제가 바로 이제 이 염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성 때를 녹이기 위해서. 그런데 달걀 껍질 삶은 물도 물론 이제 세탁용 세제에 비해서는 염기성이 약하긴 하지만 네. 마찬가지로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염물들을 잘 녹여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표백이란 용어는 화학적인 표백을 의미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유색 섬유를 무색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살림하시면서는 표백이라는 거를 좀 광범위하게 이제 좀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를 이제 잘 지워내 가지고 얘가 하얗게 변해. 그러면 이제 표백됐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표백이 이제 가능한 거죠. 예. 지금 제가 불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시간 관계상 이제 충분히 한 30분 정도를 끓여주는 게 좋아요. 30분을 끓여줘야 어느 정도 표백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 따뜻해지긴 했지만 충분히 30분을 끓여야 끓일 되는 수는 거죠, 없으니까요. 계속. 네, 끓여놓은 겁니다. 이미 옆에가 30분 이제 이게 이제 전부터. 끓고 있는 건데. 끓여놓은 거예요. 미리 한번 끓여놓은- 건져볼까요? 네, 아까 네. 전에 그 이 지저분한 예. 세균 많은 행주와 거의 같은 똑같이. 수준의 네, 똑같은 행주였거든요. 거를. 네. 아까부터 뭔가 끓고 있더라고요. 네네, 끓고 네. 있었죠. 네. 거의 뭐 행주인데요. 보여드릴게요. 행주 네네. 계란 껍질 찌개네요. 네. 와, 보세요. 그죠? 오, 30분 완전히. 끓였으니까. 네. 예. 이렇게 어. 깨끗해져요. 이렇게 깨끗해졌네요. 요 앞에 이제
계란 껍데기가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는 살짝 아직 남아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그러니까. 와. 이렇게 지저분했던 행주가 이렇게 하얗게 표백이 됐습니다. 네. 근데 물로 그냥 살짝 한 번만 헹궈주시면 잔여 세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여러 번 많이 헹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네요. 야, 근데 이렇게 세탁하는 것 외에도 또 우리가 계란 껍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달걀 껍데기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활용할 때가 되게 많은데요. 특히 이제 보온병이나 보냉병 요즘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거기 안에 세척할 때는 솔로 넣어야 되는데 솔도 이제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닦였는지 거기 안에다가 달걀 껍데기를 부셔서 넣은 다음에 물 조금 넣고 막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믹서기 청소하실 때요. 사실 그 칼날 쪽에 굉장히 찌꺼기가 많은 상태거든요. 그건 어떻게 닦은 방법이 없는데 그때도 달걀 껍데기 넣고요. 물을 한 어느 정도 채워주시고요. 뚜껑 닫고 믹서기를 갈아주세요. 그럼 달걀 껍데기가 막 갈리면서 그 통 자체도 깨끗해지지만 그 칼날 안에 그 나사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세척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칼날은 진짜 이게 모양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닦을 수가 없는데 이런 방법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휴가철에 휴가 가는데 써야 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살림을 좀 줄여서 해보자. 이제 이런 개념에서 1,000원 살림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비법 잘 활용하셔서 휴가철에 조금은 부담을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이어트와 출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게 바로 그거죠. 네, 혜정 씨처럼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의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알아두면은 아주 쓸모있는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캉스의 계절이 돌아왔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몸매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곳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워너비 몸매의 소유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이 참 탄탄해 보이죠? 오늘의 주인공 김선주 씨. 타고난 몸매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피나는 노력으로 얻은 값진 결실이라고요. 다이어트 전에는 옷을 입었을 때 몸매가 라인이 없으니까 태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른 게 좋은 줄만 알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다는데 이후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꾸준히 했다고요. 덕분에 탄탄한 몸매는 물론 트레이너까지 됐답니다. 우리도 배워봐야겠죠? 첫 번째 알려드릴 동작은요. 원레그 브릿지라는 동작이에요. 하체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이 동작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골반과 허벅지에 힘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뭐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알려드릴 운동은 뒤로 다리를 차 올리는 덩키킥이라는 동작인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허리와 일직선이 되도록 뻗어주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힙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알려드릴 동작은 많이 아시는 스쿼트 동작을 다리를 모아서 진행해 볼 거예요. 다리 라인을 예쁘게 하는 데는 스쿼트만한 동작이 없죠.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 안쪽까지 힘이 들어간대요. 운동을 하고 나면 꼭 섭취하는 게 있다는데요. 이게 다 뭘까요? 정체 모를 가루와 우유를 섞어 참 맛있게 마시는데요. 뭘까요? 단백질 보충제인데요. 운동 후에 근육의 생성이나 회복을 도와주는 용도로 먹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근육이 많아야 하는데요. 근육 생성의 1등 공신인 단백질. 그래서 운동 후에 섭취가 중요하대요. 근육량을 늘리고 요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꼭 필요한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식이요법만으로는 단백질 보충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육량 향상에 목적을 두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운동 직후에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단백질 가운데 유청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는데 뭐죠?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뽑아낸 단백질을 말합니다. 우유에서 뽑아낸 단백질 중에서 20%를 유청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유청 단백질은 영양가가 높아 단백질 보충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이어트할 때 먹는 즐거움을 잃기 쉽죠. 이때 단백질 가루로 빵을 만들면 몸매도 지키고 입맛도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 재료를 넣고 잘 섞어준 뒤 견과류를 넣어서 고소함을 더해주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끝! 와우! 맛있게 먹고 살도 빼고 행복한 다이어트 아닐까요? 정말 먹고 싶을 때 식사 대용으로 먹고요.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운동은 항상 하니까 운동 전후로 항상 챙겨 먹고 있어요. 올여름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에 도전해보시는 거 어때요?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일, 출산.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된다면 놀랍기 마련. 여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있다고 해 가봤는데요.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건 제작진을 반기는 귀여운 아가들. 요정 같은 모습에 홀딱 반한 담당 PD. 저기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애기가 너무 귀여워서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좀만 보고 갈게요. 안 돼요. 여기 산후조리원인데요. 면역력이 약한 산모랑 아기가 계셔서 감염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아기 천사들을 보기 위해선 반드시 가운과 마스크, 소독까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 철저한 준비 후 허락된 문 너머의 세상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을 단순히 산모와 아기의 몸조리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최근에는 출산하신 산모와 아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출산 전부터 후까지 산모의 건강관리와 육아 교육까지 함께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아직은 육아가 어려운 초보 엄마 아빠 때문에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교육은 필수입니다. 시키는 거 아시죠? 그럼 아빠가 직접 해볼게요. 요즘에는 엄마가 혼자 육아를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빠가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직접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육아 정보. 목욕을 시킬 땐 머리부터 감긴 후 체온 유지를 위해 바로 물기를 닦아주고요. 다시 엉덩이부터 천천히 씻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가 손으로 심쿵? 심쿵? 심쿵이 참 귀엽죠? 와이프 혼자 이렇게 아기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땀이 송글송글 난 아빠. 아내는 그런 남편이 고맙습니다. 항상 같이 목욕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안심이 되고요. 혼자서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초보 아빠의 첫 목욕 대성공! 이제 수업이 끝났냐고요? 아닙니다. 수요 일지 속 기록을 보며 아이 개인의 특성에 맞춘 육아 방법까지 알려준다고요. 출산 전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한 특강도 놓칠 수 없습니다. 혈액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혈액이 와서 여기 필터링이 될 거예요. 여기 영양분만 하얗게 쏙 뽑아서 나가는 게 모유예요. 그런데 출산 전부터 가슴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산전에 유두의 신장성을 좋게 하여 자연스럽게 아기가 젖을 물 수 있게끔 도와주고 우려를 예방함으로써 모유 수유가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산전 가슴 관리가 중요합니다. 출산 전 미리 산모의 가슴 상태를 진단해보는 것도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뭔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는데 오늘 와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막연하고 어려웠던 육아는 안녕! 배움을 통해 차츰 진짜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데 있으면서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약간의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정보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엔 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호근 자동차학과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장마철인데다가 소나기까지 시도 때도 없이 내리다 보니까 뭐니 해도 빗길 운전 잘 해야 될 것 같고 침수 대비도 잘 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계절마다 우리가 집에 옷도 좀 정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마철에는 차량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실제 계절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무릎 담요 같은 거 차에 두시는 분들이 있죠. 여름철에는
그 장마철에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 운전을 해야 되고요. 네. 운행하는 요령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장마철 특별히 차량을 또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여러 가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이 있는데 오늘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정말 필요한 필수 정보네요. 예. 자,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예, 첫째로 이제 자동차 안전 운행 지침인데요. 네. 실제 장마철 같은 경우는 상습 침수 지역이 있고요. 저지대가 있는데 이런 지역을 좀 피하는 게 좋고 네. 특히 뭐 이제 호우주의보나 이런 비 소식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며칠 장기 출장을 가면서 오늘 당장 비가 안 온다고 저지대에 차를 세우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특히 뭐 주차 통제를 하거나 예.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운행을 하다가 침수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 보험으로부터 어떤 피해 보상을 받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천변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하는 건 좀 피해야겠네요. 그렇죠. 뭐 장마 기간에는 이제 기습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기 예. 때문에 네. 자동차 침수 사고가 나기 때문에 천변도로나 화상도로 저런 지역에 이제 주차한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저러고 있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운행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제 고지대나 이런 쪽을 좀 많이 이용해야 되고요. 특히 뭐 이제 주차 시에는 최근에 뉴스에서도 지대가 낮은 지역일 시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실제 그 하수물을 퍼내는 펌프가 고장날 경우에는 네. 평소에 괜찮았다 하더라도 갑자기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상에 주차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침수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침수 예방법에는 뭐 갑자기 쏟아지는 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밤새 하천이 불어나기 때문에 저지대에 이제 침수로 안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어쩔 수 없이 지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지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좋겠지만 지날 경우에는 일단은 에어컨 스위치를 꺼서 모타의 손상을 방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낮은 기아로 한 번에 낮은 속도로 통과한다. 이게 요령이거든요. 1, 2단 기아로 기아를 고정한 다음에요. 10에서 20km 정도의 속도로 한 번에 정차 없이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령입니다. 예. 낮은 기아로. 예. 높은 기아 같은 경우는 꺼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예, 고속으로 예. 주행할 경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니까. 영향이 예. 있고요. 또 높게 진행하다 보면은 네. 물이 앞쪽으로 넘쳐가지고 그럴 수 라지에타 있겠네. 쪽으로 넘칠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저속으로 운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침수가 됐다라고 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예방을 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어요. 예, 침수가 네. 됐을 경우에는요. 일단은 물이 잠겨서 차가 시동이 꺼졌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기 흡입구로 물이 들어와서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다시 시동을 켤 경우에는 2차 손상까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시동은 금지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물이 들어오든지 시동이 꺼졌을 경우에는 본닛을 열고 그 배터리에서 전선을 분리해서 전기 공급이 그만되도록 해야 됩니다. 각종 누전 때문에 뭐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침수되었던 차량은 이제 그걸 견인 조치했을 때도 전기 장치 등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실제 완벽하게 습기를 제거하고 정밀 진단을 받고 결국 전문가의 손을 거친 이후에 시동을 거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어떻게 좀 자동차를 관리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사람들도 일단은 장마철이 되면 우산이나 뭐 장화나 이런 우비 같은 준비하죠. 경우 챙기죠. 준비하죠. 자동차도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는데 이제 패널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장마철 자동차 관리 방법 첫 번째는요. 예. 타이어 공기압은 10에서 15에 더 높게. 예, 맞습니다. 타이어라는 것은 일단은 뭐 안전하게 자동차가 운행을 하게 돼 있는 건데요. 실제 그 빗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막 현상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맞아요. 거의 떠서 가잖아요. 그렇죠. 네. 시속 80km 이상의 고속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수막 현상이라는 것은 타이어가 젖은 노면하고 살짝 얇은 막이 생겨서 떠 있기 때문에 수상 스키 타듯이 핸들링도 안 되고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도 작동을 안 하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가 쭉 밀리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승용차의 적정 공기압은 운전자 매뉴얼이나 네. 아니면은 도어 프레임에 써 있습니다. 보통 예. 요즘은 33에서 34 psi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어에는 트레드가 있고요. 트레드가 마모가 되면 수막 현상이 심해지거든요. 그 트레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압을 10에서 15% 정도 높여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주행 중에 수막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럴 때 이제 운전자가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일단은 접지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수막 현상은 고속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링을 급격하게 돌 돌아가죠, 경우에는 차가. 차가 돌아가고 위험해집니다.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조금만 낮아지면 수막 현상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핸들을 꽉 급제하고요. 속도를 자연스럽게 감속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빗물이 많이 고인 도로의 우측이나 이런 가장자리를 피해서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는요. 네. 와이퍼 체크. 예. 이게 와이퍼는 이제 시야 확보에 가장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첨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와이퍼하고요. 와셔액하고 두 가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진흙 구덩이 같은데 웅덩이를 지난 다음에 아니면 앞차가 튀는 흙물에 와이퍼만 작동할 때보다 와셔액도 필수적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와셔액을 저는 한 통을 여분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고요. 와이퍼 같은 경우는 이 블레이드라는 게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무가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손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흙먼지가 끼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닦아봤을 때 줄무늬가 생기면서 깨끗이 닦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용지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도 비가 온 이후에는 블레이드를 젖은 수건 같은 걸로 한 번씩 닦아주는 요령이 필요하고요. 또 와이퍼를 작동시켰을 때 아주 심한 소음이 발생했다. 고장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교체해주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운전 중 시야 확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은요. 에어컨 필터. 예. 에어컨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외에도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운전자에게 쾌적한 어떤 운전 조건을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꿉꿉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곰팡이나 세균이 많이 번식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 정도 10,000km 미만에서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예. 뭐 항균 필터 같은 거 사용하실 경우에는 상당히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에어컨 필터는 또 교체 안 하면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그죠. 우리 호흡기도 안 좋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세 가지 장마철의 자동차는 꼭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압, 와이퍼, 에어컨 이렇게 세 가지는 꼭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차례 태풍이 지나서 그런지 유독 어제 또 날씨가 더웠습니다. 예. 자, 오늘 날씨는 어떨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서울은 32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잠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힐 만큼 찜통 더위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단 덜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가 예상되지만 계속해서 습도는 높겠고요. 한편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비와 함께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동하실 때 우산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내륙 곳곳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소나기가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동풍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를 보시면 내륙 곳곳으로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과 제주 산지는 20에서 60mm, 경북 동해안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기온 자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24도, 창원은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울산 24도 등 어제보다는 2에서 6도가량 전반적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 꿉꿉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남해안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 그 밖의 지역은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불쾌 지수도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먼지 걱정은 없겠고요. 오존 농도는 경기 남부에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내륙 지역은 구름만 많겠고요. 계속해서 제주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비룬에 이어 제8호 태풍 마리아가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한 소형급의 태풍으로 내일 새벽에는 괌 북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4회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해군과 해양경찰청 등 해양 관련 기관 30곳과 기업
15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해양안전, 사고예방 홍보전과 국제해양안전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청년 일자리관도 문을 여는데요. 해양안전 체험관에서는 해양안전 수칙, 응급처치 요령과 함께 생존 수영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한샘이 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약 200여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대상자 가운데 대부분은 다음 달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부 생산직은 노조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전환될 예정입니다. 계약직 전환을 8월 1일부로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차별 없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윤욱의 굿모닝 7월 5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